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만 집토끼를 잡는 그런 연장계약 뉴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죠. 네, 그런데 댈러스 매버릭스가 데니얼 게포드에 이어서 카이리 어빙까지 눌러 앉혔습니다. 니코 해리슨, 루카 돈치치를 내보내면서 엄청난 비판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행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쿠퍼 플래그를 뽑은 것은 물론 해리슨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 로스터를 설정하고 또 셀러리를 잘 디자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잔류한 집토끼는 데니얼 게포드였죠. 네, 게포드와는 3년 53일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평균 20밀이 안 되니까 정말 합당한 금액이죠. 팀 입장에서는. 그리고 5%의 트레이드 키커. 이거는 트레이드가 됐을 때 5%의 추가 금액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풀 개런티입니다. 팀 옵션, 플레이 옵션 없고 그냥 3년 53일 계약입니다. 댈러스 입장에서는 데니얼 게포드처럼 수비가 좋고 지난 시즌 득점 커리어 하이였고요. 그리고 700개 이상의 슛을 막아낸 선수 가운데 야투 허용률이 탑3 안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당초에 데니얼 게포드는 4년에 90.2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한 22밀, 23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1년 줄였고 그 다음에 연평균 금액도 18밀이니까 5밀가량 줄인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기서 니코 해리슨 단장이 굉장히 수원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장계약 시점이 4년이 아니라 3년으로서 데릭 라이블리 2세 그러니까 데니얼 게포드와 함께 5번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영건인데 이 선수의 연장계약 시점과도 중첩이 크게 되지 않아요. 라이블리 2세가 만약에 더 성장을 해서 연장계약을 하고 싶다면 데니얼 게포드를 트레이드 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릭 라이블리 2세의 연장계약 시점과는 크게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년과 4년의 차이가 그만큼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는 PJ 워싱턴도 잔류시키길 원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PJ 워싱턴이 댈러스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4년 88.8밀인데 워낙 니코 해리슨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코 해리슨 단장이 직접 PJ 워싱턴을 1라운드 픽 딱 한 장만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수완을 발휘했었고 또 PJ 워싱턴은 텍사스 출신이기도 하고 또 니코 해리슨은 PJ 워싱턴을 데려오기 전부터 워싱턴과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을 어떤 식으로든 잡아두겠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워싱턴까지 4년 88.8밀로 잡는다면 아주 합리적인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가 카이리 어빙과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역시나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24-25 시즌 평균 24.7득점, 4.8리바운드, 4.6 어시스트를 기록하다가 3월에 왼쪽 무릎 ACL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습니다. 약 1년, 짧게는 9개월, 10개월, 또 길게는 1년가량 나오지 못하는 그런 큰 부상이었는데 카이리 어빙은 25-26 시즌이 플레이 옵션이었어요. 근데 이 플레이 옵션이 43밀짜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옵트아웃을 했죠. 옵트아웃을 한다는 건 43밀을 포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다름없었는데 얼마의 계약을 맺었냐? 3년 119밀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40밀이 되지 않습니다. 카이리 어빙 입장에서는 내가 반년 이상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2년 반 정도에 내가 시장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만큼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밀이라는 연장 금액이 나쁘지 않았고 댈러스 입장에서도 43밀짜리를 포기하면서 첫 해에 36.7밀로 시작하는 합리적인 계약을 스타트로 끊고 그 다음에 연평균 40밀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눌러앉힌 거니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딜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5-26 시즌 36.7밀 옆에 있는 23.8%는 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25%가 안 됩니다. 맥스보다 한참 아래죠. 그리고 26-27 시즌 39.6밀로 당연히 금액은 높아지지만 캡 비율은 23.3%로 더 떨어집니다. 역시나 합리적인 계약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027-28 시즌 때는 42.6밀 그런데 22.8%의 캡 비율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카이리 어빙의 나이가 더 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약을 노릴 수 있겠죠. 옵트아웃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36.7밀이라는 첫 해 스타트 금액 그리고 23% 전후에 머물러 있는 셀러리 캡 비율
대단히 팀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36.7밀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36.7밀로 시작하는 첫 해의 샐러리 덕분에 5.7밀짜리 텍스 플레이어 MLE, 미드레벨 익셉션을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는 댈러스 입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5.7밀짜리 MLE로 백업 볼 핸들러 혹은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 메인 볼 핸들러로 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빙이 43밀짜리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음 시즌 36.7밀로 시작하는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니코 해리슨이 머리를 잘 썼다고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부상 전에는 3년 150밀 혹은 뭐 4년 200밀, 심지어 뭐 연평균 60밀짜리를 예상했다고 해요. 라이벌 팀들도. 자, 하지만 결국 부상 때문에 이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연평균 40밀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어빙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카이리 어빙이 옵트인을 했다면 43mm 캡에 잡히기 때문에 댈러스는 세컨 에이프런 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플래그를 뽑았잖아요. 원래는 댈러스가 11순위 정도의 지명권이 뭐 정배당이었는데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면서 본의 아니게 셀러리 캡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순위와 11순위의 뭐 금액 차이가 크니까 1순위는 당연히 그 해 드래프트 선수 가운데 가장 연봉이 높기 때문에 셀러리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어빙을 36.7밀 또 데니얼 게포드를 연평균 18밀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셀러리가 터지지 않고 또 세컨 에이프런 아래쪽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었죠. 뭐 애초에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할 일이 없었겠죠. 자, 어빙은 그 전 계약 역시 3년 126밀이었어요. 이것도 니코 해리슨 단장의 작품이었는데 3년 126밀 그리고 3년 119밀이니까 상당히 어빙과의 계약을 잘 맺었다. 어빙도 어느 정도 뭐 적당히 양보하면서 팀과 선수가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빙은 재계약에서 인터뷰로 댈러스에서 유산을 쌓고 싶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우승을 할 수 있는 댈러스 프랜차이즈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어빙도 말실수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보스턴에서는 정말 밉상으로 자리매김하고 말았지만 이런 인터뷰를 봤을 때는 댈러스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한 발이 더 남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빙의 합리적인 계약 덕분에 5.7밀짜리 MLE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댈러스는 이 MLE로 어빙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볼 핸들러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댈러스가 노리고 있는 후보들로 총 4명 정도가 있었어요. 데니스 슈러더, 지난 시즌 브루클린 네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거치면서 75경기 건강은 늘 보장되어 있는 선수고 13.1득점, 5.4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슛이 좋은 선수라 볼 수는 없겠고요. 또 하나의 관심이 있는 선수가 디앤젤로 러셀입니다. 지난 시즌은 저점을 찍었죠. 12.6득점에 5.1어시스트, 야투 39, 3.31, 특히나 친정이었던 브루클린 네츠로 트레이드되고 나서 완전히 외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러셀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쇼케이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CP3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이별은 확정이 됐고 82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8.8득점, 7.4어시스트. 야투는 본인의 커리어보다 떨어졌지만 3점이 37.7%, 자유투 92.4%. 다만 수비력이 떨어지고 확실히 노쇠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말콤 브록던이에요. 24경기를 뛰면서 12.7득점, 4.1어시스트. 야투는 뭐 본인의 커리어보다 낮았지만 일단 출전하면 잘하는 선수입니다. 문제는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말콤 브록던이 뭐 약간의 라커룸 이슈도 좀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에 와서 베테랑들이 많은 댈러스에서 본인의 에고를 또 많이 이렇게 굽히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소식에 따르면 일단 댈러스가 MLE로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2명으로 압축됐다고 합니다. 바로 말콤 브록던과 디러셀이라고 하는데 이 2명 중에 1명을 데려오겠죠. 개인적으로는 디러셀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3점이 지난 시즌 저점을 찍었지만 그래도 브록던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선수고 또 라커룸 이슈가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러셀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5월까지만 하더라도 CP3가 유력했습니다.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이별은 뭐 예정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댈러스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차기 행선지 배당률이 5월 28일 당시에는 댈러스가 마이너스 125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 다음이 레이커스, 뭐 워낙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CP3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정 클리퍼스, 또 클리블랜드, 멤피스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댈러스는 크리스 폴에 큰 관심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댈러스가 돈치치 없이도 강합니다. 네, 일단은 카이리 어빙은 2026년 이후에 복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시즌 개막전 기준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러셀 혹은 브록턴이 주전으로 뛰겠죠. 그리고 나지 마샬은 원래 포지션이 1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제이든 하디보다는 1번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으로 나지 마샬을 한번 넣어봤고요. 슈팅 가드는 클레이 탐슨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가 백업. 나중에는 뭐 이 서로의 역할과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3번은 PJ 워싱턴, 네, 그리고 케일러 마틴. 4번은 AD와 쿠퍼 플래그. 네, 플래그가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워낙 프론트 코트가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5번 포지션은 데릭 라이블리 2세와 데니얼 게포드. 자, 그래서 뭐 단테 엑섬도 있고 스펜서 디니디도 있지만 둘 모두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 목록에서 뺐고요. 지금 이 10명만 놓고 보면 굉장히 로스터가 강합니다.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2026년 이후에 복귀한다면 댈러스는 또 당장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죠. 자, 물론 카이리 어빙과 앤서니 데이비스 두 명의 건강 이슈, 네, 그 다음에 출석률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건강하기만 하다면 네, 충분히 대권을 노릴 만한 그런 로스터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댈러스는 애초에 드루 할러데이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틀랜드로 떠났기 때문에 과연 1번 자리 카이리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 메인 볼핸들러, 주전 1번 역할을 맡을 선수로 누굴 데려올 수 있을지가 현재 댈러스에게는 가장 큰 지상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 인생사 알 수 없습니다. 플래그를 뽑기 전, 네, 그리고 돈치치를 트레이드한 직후 니코 해리슨 단장은 욕밖에 안 먹었죠. 네, 그런데 또 그 상황을 조금 더 니코 해리슨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구단주가 시켜서 돈치치를 트레이드했다고 칩시다.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니코 해리슨이 완전히 뭐 멘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거나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게 댈러스를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빙과도 합리적인 계약 그리고 영리한 계약을 통해서 5.7mm짜리 MLE를 가져왔고 데니얼 게포드도 굉장히 싸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쿠퍼 플래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니코 해리슨 단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팀을 정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집토끼를 잡은 댈러스의 현 상황과 그리고 향후 댈러스가 가져올 수 있는 데려올 수 있는 백업 볼핸들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즌 댈러스 상당히 저도 성적이 기대되는데 더 이상 파이어 니코 해리슨을 해고하라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뭐 정말 도파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아드레날린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드래프트 데이입니다. 드래프트 데이는 말 그대로 신인만 뽑는 게 아니라 그 드래프트 데이에 엄청난 트레이드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아침 9시부터 드래프트 중계에 함께 달리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트레이드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